안녕하세요. 오늘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요즘 부동산 뉴스 너무 많죠. 6월 대책, 10월 15일 대책까지 연달아 나오면서 이제 또 뭐가 바뀌나,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헷갈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올해 안에 정부가 추가로 새로운 부동산 대책, 특히 공급 실수요자 지원 쪽 대책을 내놓을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1015대책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추가 부동산 대책 방향을 지금까지 나온 정부 여당 전문가 발언과 기사들을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나올 새 소식도 빠르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큰 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새 부동산 대책 전망은 10월 15일에 나온 고강도 규제 대책 이후에 나올 수 있는 후속 보완 대책을 뜻합니다. 6월과 10월 대책은 대출을 조이고 규제 지역을 늘리고 단기 과열을 잡기 위한 일종의 급브레이크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브레이크는 밟았는데 공급은 어떻게 할 건지, 실수요자와 전월세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줄 건지 이 후속 대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와 여당, 금융당국, 그리고 금융부동산 전문가들의 발언과 기사들을 쭉 모아보면 올해 안에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큰 방향은 크게 4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출과 갭투자 규제를 더 보완해서 실수요 외 대출을 더 조이는 방향. 둘째, 상기 신도시와 재건축 재개발 등 공급과 정비 사업을 가속하는 방향. 셋째,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지원을 더 강화하는 방향. 넷째,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를 아주 크게 바꾸기보다는 일부만 미세 조정하는 방향. 이 4가지가 공통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출과 갭투자 규제 강화 축입니다. 올해 6월 대책과 10월 15일 대책으로 이미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줄어들었고 규제 지역에서는 사실상 실수요자 위주로만 대출이 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 심사할 때 실제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가정해서 상환 능력을 계산하는 규제도 강화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대책이 나오더라도 이미 밟은 이 방향을 되돌리기보다는 실수요 외 대출, 특히 투기적 갭투자와 법인다주택자 대출을 더 촘촘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보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에 남아있는 예외 규정을 줄이고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는 방향. 서울과 수도권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LTV와 DSR을 더 차등해서 같은 사람이라도 투기 과열 지역에서는 더 적게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 또 집값이 특히 과열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더 넓히거나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식으로 거래 규제를 보완하는 방안들이 가능성 있는 카드로 언급됩니다. 정리하면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대출은 유지하되 단기 투자 갭 투자는 더 어렵게 만든다는 흐름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두 번째 축은 공급 확대, 특히 상기 신도시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 가속입니다. 정부와 국회, 여당 모두 집값 안정의 근본은 공급이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기 신도시 조성, 일기 신도시 재정비, 도심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한 번에 모든 걸 발표하기보다는 교통계획 입주, 시기 분양 방식 같은 세부 계획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순차적으로 내놓겠다는 시그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보고서들을 보면 특히 수도권과 서울, 도심의 공급 로드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책이 연내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지구별 공급 일정과 교통 인프라 계획, 사전 청약과 본 청약 일정, 선분양과 후분양을 어떻게 섞을지에 대한 방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오래된 일기 신도시와 노후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거나 이용적률과 기부 체납 조건을 조정해서 정비 특례를 더 강하게 주는 방안도 후보로 거론됩니다.
이 부분은 주민 의견과 지자체 협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큰 방향 제시, 개별 사업 협의 순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축은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서민층 지원입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공약과 정책 방향을 잘라보면 다주택자 규제는 유지하면서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은 줄여주겠다는 기조가 뚜렷합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 장기 전세, 이른바 기본주택 같은 안정적인 거주 상품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이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문제는 전세 대출과 대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실제로 전세에 살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까지 대출 문턱이 같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회와 연구기관, 언론에서는 투기성 전세대출은 막되, 실수요, 전세월세는 따로 보호해줄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전망되는 추가 대책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책금리 대출, 전월세 보증료 지원, 월세 세액 공제 확대 같은 표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 공공임대 기본주택 공급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내고 특히 역세권과 도심의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주택을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공급할지 기준을 정교화하는 것, 그리고 이미 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용 대출만큼은 일정 부분 별도 트랙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 때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네 번째 축은 세제와 거래제도 미세 조정입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공약과 방향을 보면 세율을 크게 올리거나 내리는 빅뱅식 개편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세제를 유지하면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만 조절하겠다는 기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율 대폭 인상보다는 공제액이나 중과 유예 기간을 조금씩 손보는 미세 조정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취득세와 월세 세액 공제는 서민 청년층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논의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다만 세금 문제는 시장뿐 아니라 재정과 정치까지 함께 얽혀있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과 분리해서 단계적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는 새 부동산 대책은 6월과 10월처럼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세게 밟는 규제, 일변도의 3차 충격이라기보다는 10월 15일 대책 이후의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공급과 실수요자, 임대차 시장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출 쪽에서는 다주택자와 갭투자를 겨냥한 규제 보완과 스트레스 DSR 세부 조정, 공급 쪽에서는 수도권 3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 재정비, 재건축 재개발을 묶은 중장기 공급 플랜의 구체화, 실수요자와 임대차 쪽에서는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전세월세 내 집 마련 금융 지원 확대, 세제 쪽에서는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공제와 혜택을 조정하는 정도의 미세 조정,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묶인 후속 안정화 패키지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이미 발표된 정책과 정부 여당 전문가 언론에서 공통으로 언급하는 방향성을 토대로 한 전망일 뿐입니다. 실제 최종 내용과 시기는 정부와 국회, 관계부처 공식 발표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본인 대출, 세금, 분양 계획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은행 세무서지자체 국토부와 같은 공식 창구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실수요자인 나는 더 힘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이 늘어나는 건가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대책의 방향만 놓고 보면 전체적인 신호는 투자 목적 대출은 더 어렵게, 실수요자 지원은 별도로 강화입니다. 다주택자나 법인, 갭투자 목적 대출은 예외를 줄이고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는 반면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에 대해서는 정책금리 대출이나 보증료 지원 등 목표 지원을 늘리는 방향이 많이 거론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소득과 집가, 지역에 따라 조건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수요자는 모두 괜찮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대책이 나왔을 때 본인 조건을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집을 사려고 준비 중인데 새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추가 대책이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에 무게를 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 청약 기회가 늘고 대출 세제 지원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제 지역과 고가 주택은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전세 월세 시장 변동도 같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야 유리하다는 시점 자체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의 거주 계획, 소득과 대출 한도, 위험 감수 성향을 먼저 정리하시고 새 대책이 나왔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선택지가 생기는지 비교해 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중요한 점은 유튜브나 커뮤니티의 전망만 믿고 서둘러 계약하기보다는 반드시 은행과 공인중개사, 지자체 상담창구 등에서 구체적인 숫자와 조건을 확인한 뒤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앞으로 전세가 더 줄고 월세가 늘어난다는 말이 많은데요. 추가 대책이 나오면 전세 살기는 더 힘들어지는 건가요? 현재 전세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주인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전세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졌고, 그래서 후속 대책에서 전세 월세 실수요자 보호 프로그램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월세 보증료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월세, 세액 공제를 늘려서 실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폭넓게 적용될지,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여부는 발표가 된 뒤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지원만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기준에서 계약 조건과 본인 재무 상황을 먼저 안전하게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세금은 또 크게 바뀌는 건가요? 종부세나 양도세가 다시 확 올라가나요? 현 시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세금을 한꺼번에 크게 올리거나 내리는 방향보다는 일부 공제나 중과 유예를 조정하는 정도의 미세 조정 가능성이 더 많이 거론됩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는 계속 억제하되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층,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부담을 관리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취득세와 월세 세액 공제 등은 서민 청년층 부담 완화 차원에서 손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세금은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고 정치적 논쟁도 크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과 동시 발표가 아니라 따로 단계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나 양도세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과 국세청지자체 공식 안내를 확인하신 뒤에 움직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전망이라면 나는 앞으로 뭘 준비해두면 좋을까요? 우선 첫째, 본인의 대출 상황과 여유 자금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면 이미 계획해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가 사는 지역과 관심 있는 지역이 규제 지역인지, 앞으로 공급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자체와 국토부, LH 등의 공공분양임대 공고를 수시로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 제도가 이미 꽤 많이 나와 있으니 자신이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주민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해 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기본 정보를 정리해두면 실제로 새 대책이 발표됐을 때 훨씬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확인해 보시면 좋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나와 우리 가족의 현재 대출 상황과 상환 계획입니다. 금리와 DSR, 만기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앞으로 규제가 바뀌어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살고 있거나 관심 있는 지역이 규제 지역인지, 그리고 향후 공급이나 재건축 재개발 계획이 있는지입니다. 이 정보는 지자체와 국토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무주택자인지, 청년 신혼부부인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 등 각종 지원 제도에서의 내 위치입니다. 이 조건을 미리 알아두면 새로운 대책이 나왔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제도를 훨씬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 올해 안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새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4가지 축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부와 여당, 금융당국, 전문가들의 발언과 기사들을 바탕으로 한 전망일 뿐이고 실제 정책은 반드시 공식 발표와 법 개정 내용을 통해 최종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큰 방향을 미리 알고 계시면 대출과 전월세,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실 때 훨씬 덜 불안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과 피해야 할 것을 나눠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주변에 부동산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공유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을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